안녕하세요. 상계일병원 정형외과 장동균입니다. 오늘도 비욘디 형제 교수 시리즈 100세 시대의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 분리증에 이어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척추 분리증, 네. 척추 분리 좀 말이 무서웠는데요. 척추가 어쨌든 이제 어긋나는 이 분리증에 이어서 이게 심해지면 척추가 앞으로 조금 이동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살짝 맛보기를 보셨네요. 네. 오늘 이어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우리 또 상계병원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님께서 또 좋은 강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과 분류, 그리고 증상, 진단, 치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것이 전 단계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 후궁, 협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 뒤쪽에 좁아진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골결손이 일어나서 뭐 천천적일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있고 결손이 일어나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디펙트가 생기면서. 그래서 빠지기 전 단계 분리만 일어난 상태가 척추 분리증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분리증이 있는데 약간 까맣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 배열은 아직 정상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 분리증은 그때 말했듯이 이제 이 스코티시 테리어라고, 이제 스코트 타일랜드 그쪽에 강아지 전 모형인데, 척추뼈를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 30도 이렇게 여기 눈이 보이고 강아지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강아지 모양이. 근데 목 부위가 협부 부위인데 여기가 다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척추 분리증의 스쿼티 독사인이라고 전형적인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봤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다행히 뭐 정형외과 선생님도 잘 보이신다니. 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까만 게 보이죠? 이렇게 틈이. 네. 엑스레이상 이렇게 이제 이 척추 분리증이 일어나면서 이제 조금씩 뒷마진을 이었을 때 일치해야 되는데 조금씩 밀려나는 거 보이잖아요. 네네. 배열이 어쨌든 어긋나 보이네요. 네. 네. 서서히 6년 뒤, 척추 분리증이 있던 남자가 6년 뒤에는 조금 더 진행하고 13년 후에는 좀 더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생이 하는 거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밑에 뼈를 기준으로 위에 뼈가 앞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것이 허리 5번 뼈고 천추 1번 뼈인데, 천추 1번 뼈에 비해서 5번 뼈가 앞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5요추, 제1전추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드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것은 인접한 하부 주체에 대해서 상부의 척추가 앞으로 빠져나간 것을 말하는 거죠. 의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밑에 기준으로 해서 위에 네. 게 얼만큼 이제 변화가 있는지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영어로 스폰딜로 리스테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폰딜로는 척추를 말하는 거고, 리스테시스는 전이, 슬립을 말하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 스폰딜로 리스테시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인가요? 그리스인가요? 네, 의학 용어.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척추 허리 5번 뼈고 4번 뼈인데, 우리 뒷마진을 이으면 3번 뼈, 2번 뼈 이렇게 쭉 일치하잖아요. 4번까지는 여기인데 5번 뼈 뒷마진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네네. 4번 뼈에 비해서 5번 뼈가 뒤로 밀린 게 아니라 네. 항상 밑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5번 뼈를 기준으로 4번 뼈가 앞으로 빠져 있다. 네. 그런 경우에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전방 전이증을 이제 분류를 보시면 이제 크게 얼만큼 전이가 됐느냐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거나 두 번째는 해부학적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얼만큼 전이가 됐느냐, 전이가 얼만큼 심하게 일어났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1단계부터 4단계, 5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한 25%까지 4분의 1, 2단계는 50%까지, 3단계는 75%, 4단계는 거의 100%까지 빠진 경우고 5단계는 그 앞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상입니다. 이 뒷마진을 기준으로 일치하죠. 이렇게 척추 1번과 5번 뼈가 뒷마진이 이었을 때 일치하는 경우 약간 어긋났는데 25% 이내인 경우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는 완전히 거의 100% 빠진 거고 그 이상 앞으로 빠져버리면 그레이드 5라고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외래에서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 대부분 그레이드 1이 대부분입니다. 1만 되더라도 25% 이내에 빠지더라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대부분 그레이드 1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레이드 2 정도만 돼도 10명에 있으면 1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3, 4. 그래서 3, 4는 뭐 잘 보기 어렵죠. 보기 거의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사고라든지 뭐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렇다든지 그런 경우고 일반적으로 외래 왔는데 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레이드 1이 많습니다. 또 심하면 그레이드 2. 이렇게 이제 얼만큼 전이가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따라서 크게 이제 그게 선천성이냐, 그러니까 발달하에 가면서 생긴 거냐, 아니면 협부형이냐. 협부형 우리 공부했죠. 협부에 문제가 생겨서 협부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특히 이 말은 협부 때문에 일어났단 말은 우리가 분리증 때문에 생겨서 이게 진행됐던 경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협부가 문제가 끊어져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척추 분리증이 생겨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한 경우를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경우를 퇴행성 뭐 사고 때문에 추락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치는 경우가 큰 외력의 충격을 받는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외상형 그리고 우리가 뭐 골병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암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뼈가 약해서 생기는 경우를 병적형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류는 이제 정도에 따른 그레이드를 1, 2, 3, 4, 5 이렇게 나누고요. 또 다른 분류는 이렇게 선천성, 협부형, 또 퇴행성, 외상형, 병적형으로 나뉘네요. 그럼 이걸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이게 협부형인데 뭐 그레이드 2다, 그레이드 1이다, 뭐 이렇게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선천성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제 우리가 뭐 선천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발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발육형, 뭐 디벨로먼트 전방 전이증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24세 제 외래에 왔던 환자인데요. 24세 여자인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픈지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분리증이 있는 걸 알았는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제 5번 뼈는 여기 뒤쪽 여기인데 6번 여기 있습니다. 되게 많이 완전히 거의 빠져 있죠. CT 보면 척추 1번 뒷마진 여기인데 5번 여기 있죠. 거의
50%? 75%에서 빠진 건가요? 그렇죠. 4분 많이 빠졌죠. 거의 네, 50%. 그레이드 4 75%에서 100% 사이로 빠진 거죠. 네. 보시면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태어나면서 아니고 이제 성장하며 가면서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빠지기 시작했겠죠. 이런 경우를 선천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그래서 이게 수술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 100% 맞지는 않지만 5번 뼈이고 6번 뼈이면 거의 한 7, 80% 교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이제 좋아졌네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위로 조금 해서 당겨가지고 뒤로 당겨가지고 척추 배열을 일단 맞추고 협차전 신경 눌린 거는 이제 인공 디스크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교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저 네. 정도 수술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보통 걸리나요? 환자분이 받는 시간은? 환자분 원하는 대로 제가 빨리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해주고 그러니까 대충 환자분들은 빨리 꼼꼼히 하는 걸 해달라고 하면 원하시잖아요. 꼼꼼히 해달라고. 예. 환자분들은 주로 오전에 수술한 거 좋아해요. 첫 수술로 하기 원하시고 또 네.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오해하신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특히 저녁에 한다고 하면 응급이 아닌 이상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척추 수술을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스킨 투 스킨, 네. 피부 열고 닫는 데까지. 척추 수술을 할 때 보면 열고 이제 닫는 데만 2시간 걸리지 않나요? 마취하는 데 거의 한 4, 50분, 네. 뭐 준비하는 데에서 1시간, 마취부터 시작하기 전까지 1시간. 1시간, 최소 1시간. 네, 그리고 이제 뭐 꼬매고 깨우는데 1시간, 네. 그 2시간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실제 수술을 2-3시간 해도 네. 보호자분이라 느끼시는 거는 4-5시간 걸린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네. 수술 3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마취도 1시간 하고 그다음에 마취 깨우고 그렇죠. 회복시도 나가서 또 1시간 네. 있고 하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네. 3시간인데 4-5시간 돼도 연락이 네. 안 오면 사실은 이제 회복실에서 회복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잠깐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까요? 네. 그 저희도 이제 항상 이제 저는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수술 끝나면 이제 보호자분께 저는 이제 뭐 주로 자궁 수술을 하니까 수술 절제한 조직을 좀 보여드리고 뭐 병이 어떻게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렸냐는 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동의서 받을 때는 분명히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수술방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보통 그러니까 준비실이죠. 네. 수술 준비실에서 뭐 한 30분 네. 대기하고 또 수술방 들어가서 또 10분, 15분 대기하고 마취하고 마취 시작할 때 되면 이미 한 1시간은 지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회복실에서 1시간 있고 그러니까 산부인과도 이제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분은 조금 길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긴장하시니까 특히 네, 더 긴장하시고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이제 첫 수술이 8시 반에 이제 마취가 시작됐는데 저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마취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 시작하는데요. 9시 한 20분 정도쯤에 제가 수술이 시작되는데 환자는 입실을 수술방에 8시 반에 내려갔는데 제가 8시 반에 회진 들고 있으면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수술이 시작됐는데 밖에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 이제 환자 마취한 시간이 있고 준비한 시간이 한 4, 50분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시간 직전에 이제 좀 환자 이렇게 회진도 돌고 네. 하는데 가끔 이제 왜 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죠. 수술방 안 네. 있고 지금 밖에서 그렇죠. 왔다 갔다 조 교수님이 수술 안 하고 다른 밖에서 사람이 수술하나 이렇게. 대리 수술하는지 네. 유령 그게 아니- 수술 그게 네. 오해 그게 네. 아니라 그렇죠. 그런 준비 과정 시간이 한 1시간 준비 과정 시간에는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네. 다 그 마취과 선생님이 다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은 젊은 편에 속하니까 이제 저희는 복강경이나 개복을 많이 하죠. 로봇 수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배에다가 네. 우리가 이제 절개 부위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스킨 인시전 네. 절개 시작을 할 때 저는 제가 넣고 닫을 때도 제가 거의 다 닫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오히려 이제 전공의들이 더 잘하게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네. 되게 어려운 분을 수술했거든요. 되게 이제 자궁이 너무 커서 이 하대정맥, 큰 대정맥을 네. 눌려가지고 네. 하지에 혈전이 너무 심하게 차서 다리가 급속도로 갑자기 부은 분이거든요. 붓기가 너무 심해서 일단은 아직 아기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궁을 저희가 이제 살릴 수는 없어서 15cm 이상 되는 큰 자궁인데 그거를 이제 개복을 하진 않고 다행히 이제 로봇 수술로 잘 끝냈거든요. 근데 수술은 또 수술 잘 끝냈는데 그 큰 걸 또 꺼내려고 하면 밑으로 이제 아기 놓듯이 질식을 꺼내든지 안 되면 배꼽을 꺼내야 되는데 꺼낸 다시 한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작은 네. 사이즈로 뽑아야 네, 되니까. 네. 근데 그 큰 거를 네. 작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1cm, 2cm 계속 잘라가지고 꺼내는데 네. 한 100조각 되거든요. 아. 그거를 이제 시야가 좋지가 않으니까 네. 이제 보조해 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면 안 보이는데 당기고 저도 힘들고 하면서 손목이 나갈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은 실제 떼는 수술은 1시간 반밖에 안 걸렸는데 빼는데 그 조직을 배 밖으로 빼는데 1시간 걸려가지고 한 3시간 토탈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이 그래도 개복을 안 했더니 네. 회복이 빨라서 그래도 어제 고생한 보람은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잘 회복해 주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수술에 대한 또 어떤 다른 뭐 추억이나 뭐 생각나는 환자분 있으신가요? 워낙 수술을 크게 많이 하신다고 아니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장학윤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장학윤 교수님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수술할 때 이제 환자들이 긴장을 하니까 원하는 음악을 수술실 마취할 때 틀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좀 약간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한테는 네, 근데 느끼게 이제, 하셨군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실 때 많이 긴장하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이제 마비 오는 거 아닌가 해서 뭐 더 긴장하시는데 이렇게 옆에서 의료진들이 조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환자를 위해서 신경 써주면 환자분들이 기억에 이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다. 너무 환자분 좋아하시겠다 해서 생각했는데 제가 환자분들이 대부분 7, 80대래 가지고 할머니들이 뭐 그런 게 없으셔가지고 네. 저는 좀 해당되기 어렵겠더라고요.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런 노래 들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이제 뭐 할머니들한테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끄럽다고 저는 좀 하시나요? 해당되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할머니들은 네.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됩니다. 네. 할머니들은 손을 잡아드리면 그렇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불안하시면 손을 잡아드리고 이제 어깨를 좀 다독이거든요. 음악을 들어드리면서. 근데 충분히 그런 긴장감이나 불안은 당연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저 자리에 누워 있다 네. 해도 참 긴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의료진들이 좀 그런 부분은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모습이 제가 전공의 할 때 이제 수술실 대기 시간에서 이제 그 가톨릭 관련 병원인데요. 네. 성모병원에서 일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왔다 갔다 거리니까 보는데 저쪽 문이 열려져 있는데 환자분 대기실에서 다 수녀님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종교를 떠나서 거기에 본인이 성당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지 않든 그 순간에는 네. 수녀님이 기도하는 그것이 저 환자분한테는 큰 힘이 될 거다. 정말 이런 큰 힘이 되는 제가 것 이제 같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그 수녀님이 환자분의 손을 처음 본 환자를 손을 붙잡고 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 모습이 제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성모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네. 정동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근데 막상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종교병원이 아닌 이상에서 기도를 해드리기는 되게 좀 그렇습니다. 남사스럽다, 좀 뻘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인데 정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선천후 척추 전이증 제가 예를 들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 협부형이라는 것은 협부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척추 분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더 전이돼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긴 경우죠. 이 환자 뭐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저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분리형이라고 좀 알아보기 네. 어렵지만 CT 보면 이렇게 끊어진 게 보이죠? 네네.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끊어진 게 CT 단면인데 이렇게 네. 틈이 보이죠? 네네. 단면에서 네. 이렇게 30도 옆으로 돌린 사진에서 스커티시 목, 떡인가요? 네. 목 부위가 테리, 스커티시 테리. 이쪽인데 이제 옆으로 돌려서 자세이기 때문에 네네. 목 부위가 네. 이렇게 분리증이 생긴 다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조금씩 앞으로 밀려나가는 경우 척추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제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은 제일 많은 겁니다. 연세가 일반적으로. 드시면서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네.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쓰다 보면 네네. 이게 좀 약해지다 보니까 구조물이 네네. 조금씩 이런 경우는 이제 협부효가 끊어진 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4번 뼈, 5번 뼈인데 4번 뼈 뒷마진 여기고 5번 뼈 뒷마진 여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앞으로 빠져 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이렇게 보면 이게 뒤에가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길인데 이렇게 까맣게 막혔죠. 그래서 네네. 여기서 어긋나면서 이제 신경이 이제 또 눌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퇴행성뿐만 아니라 뭐 추락을 하거나 큰 네. 외상을 받아서 네. 이런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협부가 순간적으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 보이죠? 네네. 여기 단면에서도 이거 완전히 뭐 아까는 틈만 보였는데 이거는 네, 완전 분리가 돼버렸네요. 분리되어서 협부가. 끊어지고 네.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네네.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전방 전이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외상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적형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런 병적인 질환들이 있는데 저런 게 원인이 돼서 그렇죠.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네. 뭐 골형성 부전증, 뭐 종양, 뭐 염증, 뼈 연골 형성증 이렇게 뼈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전신 질환이니까 척추에 또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뭐 척추경, 협부 이런 것들이 또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끊어질 네. 수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 의해서 병적인 골 형성 때문에 네네. 이런 병적인 전신 질환 때문에 네네. 또는 이제 골 질환 때문에 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를 병적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큰 수술 말고 이제 단순 감압술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4, 5번에 이렇게 이제 감압술을 했는데 네네. 감압술을 한다는 것은 뒤쪽에 눌려 있는 뭐 황색 인대라든지 네네. 연골 이런 걸 좀 제거하는데 이렇게 척추를 지지하는 부분이 제거가 되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수술 때문에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수술 후 수술이 원인이 되어서 수술 후 발생한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것이 네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분류는 이렇게까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얼만큼이나, 5개 예. 나누고 해박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네. 교수님 그럼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질문 좀 보고 갈까요? 네. 안난주님께서 네. 선천적으로 척추 전방증일 수 있나요? 네, 말씀 주셔서 있을 수 네. 있네요. 이게 이제 선천적.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리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네.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네. 자라나면서 발육하면서 성장하면서 협부가 약해져서 네. 분리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분리증이 생긴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방 전이증으로 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아까 선천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는 네네. 유전이란 말은 아니고 성장해 가면서 발육성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목련님께서 네.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전방 전이증인데 네.
수술을 주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자면 시기를 놓쳐서 힘든 수술이 되면 환자가 회복하는데 시일이 더 많이 걸리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우리가 엑스레이 소견이라든지 MRI 소견은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는 참고한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든지 엑스레이에서 불리증이 뭐 네. 그레이드 2단계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 경우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심한 경우. 네. 그렇지만 환자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뭐 거의 전이증이 아주 그레이드 1 정도밖에 안 됐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심할 생활 수도 못하는 있겠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미리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에 한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는 게 누구나 맹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맹장 안 걸렸는데 맹장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니까 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그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 네, 안젤리나 졸리. 네, 그 사람은 이제 뭐 자기가 부모님이 유전적 검사를 해서 네네. 유방암 걸릴 확률, 자궁암 걸릴 확률이 높다 해서 미리 떼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고 그렇죠. 예방적으로 이제, 척추에 한해서는 이게 이제 미리 걱정이 돼서 증상이 없는데 네. 수술할 필요는 없다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난주님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반드시 수술해야 되나요? 대해서는 답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좀 지켜볼 수 있고 네. 증상이 심하면 그때 수술해야 된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레이드 1하고 그레이드 2 수술할 때 네. 그 의사 입장으로서 수술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일단은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척추관 합작증 수술보다는 이제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힘이 좀 많이 드는 게 이제 척추 앞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좀 원상 많이 좀 그 절개도 조금 많이 해야 되고 네네. 또 이렇게 퇴행성 변화도 조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정하니까 자꾸 네네.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퍼트로피라고 이제 관절이 비유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수술 소견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사 박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네네. 또 감압술을 할 때 신경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네.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 수술은 조금 일반적인 척추 전방 척추 협착증 수술보다는 조금 항상 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정망고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네. 병원에서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마비가 오면 걷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제 마비가 온다는 말은 이제 신경이 이제 눌려 있다 보니까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 이제 눌려져 있다 보면 처음에는 감각신경이 이제 이상이 오다가 뭐 감각이 좀 저리다,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다가 네. 이제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받으면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 신경이 뭐 4번, 5번 이런 데서 하면 발목이 안 움직인다. 네. 뭐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안 움직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네. 마비가 오면 걷지 못하는 것인가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대부분 뭐 4, 5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5, 6번, 3, 4번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거기 3, 4, 5, 6번에 대해서 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발목이 안 움직이거나 엄지 발가락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마비가 오더라도 걷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못 걷는다는 것은 이제 흉추 또는 경추에서 중심 척수가 마비가 손상을 받아버리면 하반신 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걷는 거잖아요. 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해서 등을 다쳐서 척수가 다쳐버리면 네. 그거는 이제 뭐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 게 발목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반신 밑으로 마비가 오기 때문에 네. 못 걷는 거지만 네. 이렇게 우리 발목이 못 움직인다고 못 걷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꾸 이제 일상생활에 장기가 크기 때문에
마비가 오기 전에는 이전의 수술은 그때까지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종래 아저씨님께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입니다. 왼쪽 엉덩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쥐가 난 것처럼 아프다가 좀 누워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아침에 유독 아픈 이유가 궁금합니다. 디스크가 원인인지 엉덩이 근육이 문제인지 아침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네요. 이제 아침에 굳이 아픈 이유는 네. 아침에 처음 움직이니까 이제 누구나 이제 좀 쉬다 갑자기 움직이려면 이제 또 오히려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조조강직이라고 아침에 특히 많이 아픈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조조강직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 증상이 있으면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엉치 부위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시동이 걸리면 오히려 활동을 조금씩 몸을 풀고 운동을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지만 혹시 이제 그런 증상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엉치가 많이 아프고 하지만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하면서 조금 덜 아프면 네네. 이런 강직성 척추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척추 전방 전이증 증상하고 네.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상, 척추 전방 전이증의 증상은 결국은 이렇게 배열이 어긋나거나 해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강의했듯이 결국은 척추 합작증 증상이나 추가암 사추증하고의 증상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원인이 되어서 신경이 눌리는 거니까 네. 결국 나타나는 것은 이제 통증, 허리가 아프거나 또 눌린 신경이 방사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통과 하지 방사통 이제 제일 많은 네. 원인이고요. 이제 뭐 더 진행하면 이제 감각이 조금 남이 사갖거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진행하면 이제 근력이 약해져서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합자증 증상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하지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번 요추가 눌리면 그 사타구니 쪽이 아플 수가 있고 3번 요추가 눌리면 허벅지 앞쪽, 무릎 쪽 그다음에 4번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내측 제일 많은 신경이죠. 5번 요추가 눌리면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바깥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번 전추가 눌리면 이 엉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엉치가 아프거나 이 발바닥 쪽이 아픕니다. 이것도 많이 일어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외래 오셨을 때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치가 아프다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이 제일 전추가 눌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5번, 6번이 문제가 있다. 5번 제일 전추 사이에 신경이 눌렸을 때 엉치가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비욘디 시청자분들도 뭐 다리가 아프다고 하신 분들 계시고 엉치가 아프다고 하신 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척추 질환 마찬가지겠지만 영상화학자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 엑스레이 네. 찍어서 기본 배열을 알 수가 있고 CT를 찍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MRI를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는 여러 번 강의를 드렸죠. 이렇게 분리증이 있으면 협부결전이 있으면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네네. 아니면 이 배열을 통해서 배열이 어긋나 있다.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앞으로 빠져나가 있겠구나. 네네.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스카치독 사인이라고 이 목이 부러져 있구나. 협부가 결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CT는 이제 이런 협부 결손 뼈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이미징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죠, 이 틈이. 네네. 뼈 협부의 결손 이렇게 이 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좀 잘 안 보이던 게 CT에서는 조금 더 잘 협부의 보이죠. 골절을 잘 네. 보일 수가 이거는 있네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잘 보이죠. 네, 그래요. 이렇게 잘 보이는 이번 협부를- 시청자분도 잘 보이실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 소견은 이제 결국은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얼마큼 눌렸느냐. 이 오른쪽이 정상 단면 소견인데요. 이 앞에 이게 디스크고 원판처럼 생긴 게 뒤에 큰 신경 주머니, 물주머니 보이죠? 이게 신경 주머니입니다. 이 신경 주머니 안에 점점이들이 하나하나의 신경 타발인데 이거 이제 빠져나갈 길이고 이 신경 주머니가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환자는 안 보이죠 거의. 네네. 거의 요 약간 하얀 틈 정도밖에 안 보이는 까만 것들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큰 신경 주머니가 거의 안 남아 있죠. 네. 마비가 이 정도면 마비가 오기 직전인 단계인 거죠. MRI 찍었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을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마비가 올 수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네. 마비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는 경우는 네네.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교수님? 치료는 네. 이제 척추 협착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네네. 먼저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이 보존적 치료에는 척추 전방 건증이 어떤 건지 환자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 백승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 기본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아는 게 필요하고 그것도 이제 의사가 또 가르쳐줄 환자를 교육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환자가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에 이제 많이 아플 때는 이제 좀 안정치하면서 약도 먹고 보조기도 차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아졌을 때는 이제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지만 마비가 오거나 신경학적 증상 때문에 걸을 수가 없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수술적 치료에는 이제 눌린 신경 그 원인만 살짝 제거해주는 단순 감압술이 있고 이제 유압술이 있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은 기본 자체가 배열이 어긋나 있는 거기 때문에 즉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불안정하다는 거에서 조금 감압술이라는 게 조금 더 눌린 걸 제거하다 보면 당장은 증상이 호전이 오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열이 어긋난 것이 더 빠지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단순 감압술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이게 어긋난 배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핀을 하는 유압술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수술을 언제 하느냐 예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보존적 치료에도 우리가 한 3개월 이상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죠. 네네. 병원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면 네. 그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수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 마비가 왔을 때 네. 신경학적 증상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마비가 와 수술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겠죠? 될 확률이 이제 뭐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신경이 한번 손상을 받으면 네. 마비가 오는 거죠. 네. 신경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수술을 왜 하느냐? 더 진행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네. 눌리고 있는 거를 안 눌리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서 더 진행하는 거를 막죠. 그리고 눌리고 있는 걸 제거하면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지겠죠. 네네. 하지만 신경을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의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신경이 눌린 상태로 빨리 수술한 사람은 회복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수술하는 걱정이 돼서 마비가 될 때까지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못 걸으시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같은 의사가 똑같이 수술하더라도
신경이 많이 손상받았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네네. 마비가 돌아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예.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고 신경이 안 눌려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몽년님께서 척추 유압수를 하는 적절한 시기가 있나요?라고 증상이 심해질 때 네. 하는 신경이 거네요. 신경 증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네.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했는데 네. 일상생활 안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했더니 이렇게 근력이 떨어진다, 엄지 네.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 네. 뭐 발목이 잘 안 움직여서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 네. 그런 경우는 네네. 수술해야겠죠. 네. 김미일님께서 저는 7, 8년 전에 척추 전방 전이증 진단 받았는데 허리는 안 아픈 것 같은데 잘 때 주무실 때 옆으로 못 잡니다. 저리고 아파서 똑바로만 자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바닥에 앉을 때 정강이 아파서 다리를 접기 힘들 정도인데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많이 진행돼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제 일단은 다리 꼬우는 거는 안 좋죠. 네네. 허리가 안 좋으시면 다리 꼬워서 앉는 거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전방 전이증 때문인지는 김밀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이제 신경이 건드리니까 안 건들리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그 네네. 사람이 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심하시면 네네. MRI를 한번 찍어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네. 네. 비건님께서 오늘 왜 안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요즘 며칠 기립근이 뭉쳐 있는데 이렇게 뼈나 연부 조직이 아닌 이제 근육통, 단순 근육통도 정형외과에서 진료하시나요?라고 아주 좀 가벼운 질문 주셨네요. 그럼요. 그 정형외과, 뼈, 근육 모든 거를 다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네. 뭐 큰 질환이 아니면 네. 동네 정형외과가 많이 있으니까 먼저 네.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가시면 요즘 시설도 잘 돼 있고 네. 또 이렇게 근육통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물리치료 기술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정형외과 하셔가지고 네네.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네네. 치료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테니스를 종종 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치면 손목도 아프고 가끔 이제 테니스 엘보도 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정형외과 가면 이제 물리치료도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수치료도 받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처에 정형외과를 이용하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은 이런 경우는 마비가 오는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67세 여자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쭉 배열이 맞아야 되는데 4번 뼈는 여기 끝나고 5번 뼈는 여기 있죠. 네네.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빠져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 신경도 이렇게 쭉 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수술했더니 그러니까 눌린 거 제거하고 디스크도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 넣은 상태로 배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져 있죠. 네네. 100%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전이증을 이제 리덕션해서 원래대로 배열을 맞춰주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올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60세 여자분이신데요. 보시면 3번 뼈는 여기 있고 4번 뼈는 여기 있고 5번 뼈는 여기 있고 두 마디가 층층이 네. 계단식으로 계단성 이런 빠졌네요. 3번, 4번, 4번, 5번 두 마디가 네. 척추 전방 전이증 있는 환자죠. 네. 그래서 MRI 봐도 3번 여기 있고 4번 여기 계단식으로 저런 경우 당연히 증상이 더 심하겠죠. 그렇죠. 더 심하죠. 네. 그래서 네. 이 보면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신경 주머니가 안 보이죠. 네.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못 걷죠. 거의 이런 분들은 네. 마비가 아마 왔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서 네. 두 마디 수술을 했고 수술 전이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그래도 비슷하게 비열이 맞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척추 전방 전이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 분리증 이어서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두 개만 더 그렇죠. 받고 예. 마무리할까요? 교수님께서 뭐 질문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이 유난히 많으시네요. 이게 척추 쪽에 질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거 봄이 오면 질문 한번. 네. 네. 왼쪽 발가락 부분에 감각 이상이 있고 엉치가 아픈데 초기에 수술을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더 진행하면 하는 게 나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내원하셔가지고 그 원인이 과연 척추 때문인지 첫 번째 진단을 하셔야겠죠. 네. 진단해서 이게 만약에 척추 협착증이다, 아니면 디스크다, 아니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신경이 눌려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아니면 이게 MRI상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환자분의 증상이 중요한 겁니다. MRI가 심한데 증상은 약을 먹으니 견딜만 하다. 그러면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MRI도 심하고 얘가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하거나 마비가 왔다. 네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끌게 되면 마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비된 게 돌아올 확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빨리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교수님 뭐 어떤 질문? 인생꽃님. 네. 마지막. 인생은 꽃님께서 네. 유압술 임접분절이 협착이 와서 인대 제거했습니다. 그 후 부작용으로 전방이 왔습니다. 치료 잘해서 통증 없는 상태인데 질문입니다. 인대 제거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대가 채워지나요? 아니면 결국 궁극의 치료는 유압술인가요? 그래서 저기 약간 원인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원인 중에서 그 수술 후 척추 전방 전이증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게 수술하고. 협착증이 있었는데 네. 유압술은 하지 않고 감압술을 하는 경우는 뒤에 누르고 있는 네. 황색 인대만 제거하는데 네. 그런 황색 인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정하는 것을 척추끼리 이제 유지해줘서 견고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네. 이제 비우돼서 제거하다 보면 신경을 눌러서 제거하다 보면 네네. 그 황색 인대가 없어지죠. 그러면 네.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전방 척추가 전이증으로 이렇게 이게, 빠지는 거 딱 인생은 꽃님 증상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불안정해져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긴 건데 인대가 다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네. 계속 빠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면 결국은 유압술을 하게 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통증이 없으면 좀 지켜보고 그렇죠. 많이 통증이 아프시면 없으면 대질의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그렇죠. 당연히. 정기적인 검진. 네. 내가 그래도 저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플 때 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셔가지고 네. 엑스를 찍어서 네. 비교를 해보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병이 너무 진행되기 전에 좀 가야 되는데 이걸 가면 수술을 할까봐 뭘 어떤 걱정이 치료할 돼서. 걱정이 네. 돼서 안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더라도 빨리 가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늦게 와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니까 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척추 분리증에 이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오늘도 상계백병원의 정형외과 장동규 교수님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